오늘은 소나무 육송입니다. 육송을 먼저 철사를 감아 가지고 화분에 심어서 철사를 감고 배양을 해서 작년에 밭에 심었다가 다시 켜와서 이렇게 화분에 심을 겁니다. 철사가 감겨져 있죠. 이렇게 요 철사 풀고 정리를 해서 이제 화분에 이쁘게 심을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작업을 오늘 할 건데요. 일단은 한 개를 풀어 가지고 철사를 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포트를 준비하고, 일단 포트에 들어가면 묶어야 돼요. 나무가 이제 화분에 심었을 때 흔들거리면 안 되니까 철사를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철사를 보입니까? 철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포트에 밑구멍에 이렇게 밑구멍으로 넣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누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바닥에 이제 이 상토는 일반 상토하고 마사토하고를 50대 50, 1대1로 섞은 겁니다. 요도도 넣고 흔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모양을 이렇게 잡고 심어요. 심을 때는 요 중앙이 화분 가운데 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 제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이쪽이 전면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제 상토를, 아마 이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일반 그 원예용 손삽하고 좀 다릅니다. 요렇게 세트로 돼서 나와요. 요거 더 적은 거, 그리고 이렇게 4개가 세트로 나와요. 이게 용도는 원래 주방용 제품인데, 저는 이거를 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세트로 하느냐 하면, 많이 들어갈 때는 요걸로 하고, 그 다음 조금 이렇게 다 달라요. 그 포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달리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줘요. 그리고 요걸로 수저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를 살짝 들어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이 나무를 누르면서 때려줘요. 이렇게 그럼 전체가 내려앉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양이 됐고, 그럼 이렇게 흔드니까 이렇게 흔들게 돼요. 그래서 이 철사를 가지고 묶어줍니다. 이렇게 한쪽을 먼저 당겨 가지고 이 손으로 이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쪽도 당기고 이렇게 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쓰는 게 이게 이 집게를 철사 집게라 그러는데 얍도라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안정감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내고 끝을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주고, 이러면 이제 나무를 흔들질 않아요. 이렇게 이대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보기 싫으니까 이제 요 삽으로, 요게 이제 마사 제일 적은 거 소립이라 그러죠. 요걸 위에서 깔아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1차 철사를 한번 감고, 이렇게 보면 흔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철사를 감고, 요 철사를 방금 감았는데 이게 조금 약해요. 요 부분이 약해서 요거 고정하기 위해서 철사를 감았습니다. 지금 분에 심은 거는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개 더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로 한번 해 볼까요? 보기는 엉망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육송 실생을 1년치, 그러니까 작년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올해 싹이 올라온 걸 제가 1년생을 구매를 해서, 그때는 우리 마루밭이 젓가락만 해요. 직경이 한 5mm 정도. 그거를 철사를 감아 가지고 1차 수행을 잡고 화분에 심어 가지고, 그때는 세치짜리 포트에 심었어요. 처음에 이게 세치고 이게 내치입니다. 크기가 이렇게 다르죠. 예. 세치에 심어 가지고 철사 감고 활착 시키고 난 다음에 땅에 심었다가 이제 봄이라서 큰 화분에 이제 옮겨 심는 이제 그 상황이죠. 이렇게 철사가 지금 감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사가 감겨져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요 위에 보면은 지금 잎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철사를 한 개씩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철사를 풀거나 감을 때는 이 가지가 가늘 나무들은 이제 여기를 자꾸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자꾸 풀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싸고 요 가지를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잡고 이걸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를 잡고 틀면은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이렇게 철사를 풀어 나갑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자, 이게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철사를 푸는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거 보입니까? 철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여기에 이렇게 파고 들어갔죠. 이건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난 겁니다. 이 정도 파고 들어갈 때까지 놔두면 안 되죠.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지금 이렇게 흔적이 크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거는 올해 배양이 돼야 이게 원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늦었어요.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미처 못 풀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보통 그 솔 같은 경우에는 철사를 감았다가 푸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면 돼요. 이런 거 이제 보기 싫으니까, 보입니까? 보기 싫으니까 가위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이제 화분에 올라갔을 때 이쁘게 지저분한 게 없어지는데, 자, 지금 이런 거, 지금 요런 상태를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첫째,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되고, 요거를 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당겨도 돼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했을 때와 지금 이제 가지를 내가 손으로 훑어내렸다 그러거든요. 요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잘랐을 때 차이는, 가위로 자르면 여기 혹처럼 생겨요. 여기가 가위로 자르면.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개 있을 때는 훑어내립니다. 사리 파듯이. 근데 여러 개 있으면은 많이 훑으면 여기 껍데기 다 벗겨져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지저분한 거는 다 잘라 떼내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자꾸 훑으면 이 상처가 커지니까 가위로 깔끔하게 이렇게 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숲이 방지하는 약재를 발라도 되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긁어내고 나면은 진이 나와가지고 빨리 안 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안 바르고 그냥 두는데,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약을 발라도 됩니다. 바르면 더 깔끔하고 좋죠. 이렇게 잎을 어느 정도 뽑아 주거든요. 이거 지금 잎을 뽑으실 때는 이 잎과, 자, 한 개 보이, 이 잎과 이 잎의 차이는, 이거 길이가 길죠. 근데 이건 짧습니다. 이거는 작년 봄에 순치기를 해서 단엽 처리를 한 잎입니다. 짧게 나오죠, 길이가. 이거는 길어요, 상대적으로. 긴 거는 작년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기적으로 순치기를 해가지고 단엽 처리를 하면 잎이 이렇게 짧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쁘게 나오죠. 이거 단엽을 해주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짧게 나와요. 밤송이처럼 보슬보슬하게 나오죠. 이건 아주 더 짧게 나오거든요. 이 짧은 이유는 단엽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보통 소나무에 순치기 해서 단엽 처리하는 시기가 5월 중순쯤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단엽을 안 하고 그대로 줬냐면은, 작년에 단엽을 할 때 이 나무가 세력이 약했어요. 근데 단엽을 해버리면 순이 더 약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탄력을 빨리 안 받고 오래 가게 돼요. 근데 단엽 시기를 왜 나무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같은 밭에 있어도 5월 말에 해야 되는 게 있고 6월 중순에 해야 되는 거, 7월 초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무의 세력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력이 좋은 나무를 빨리 그러니까 5월 중순에 해버리면 이 5월달부터 10월 말까지의 성장하는 시기가 세력이 좋으니까 잎이 이만큼 길어져요. 근데 세력이 약한 거를 늦게 해버리면 잎이 이렇게 짧게 나와요. 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단엽의 원리는 그냥 원래 요 송곳이라 그러죠. 이거를 놔두면 3월 달에 송곳이 올라와 가지고 11월 달까지 가면서 정상적인 그 성장을 하게 될, 보통 솔잎이 10cm 정도 나와요. 요 정도 길이가, 솔잎 길이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한번 잘라버리면 성장하는 시기를 줄여버려서 성장을 못하도록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엽입니다. 그 이제 이거를 빨리 해주면은 길어지고 늦게 해주면은 짧아지는데, 세력이 안 좋은 거는 조금 빨리 해주고 세력이 좋으면은 조금 늦게 해줍니다. 7월 초까지도 우리 그냥 둡니다. 세력이 좋으면. 그럼 그 송곳이 엄청나게 우리 손가락처럼 굵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 위에를, 송곳을 끝부분을 잎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잎을 남겨놓고 한 5mm 정도 남겨놓고 가위로 잘라내요. 그럼 7월 말에 잘라버리면 그때부터 폭풍 성장을 해서 길이가 한 5cm 돼요, 잎이. 그러니까 자, 그게 단엽의 원리고, 이거는 단엽의 원리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계속 제가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엽 언제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체적인 개념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가능한데, 그거는 나무 상태에 따라서 단엽 시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화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4치짜리에 심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무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처음에 묶을 철사를 잘라와 가지고, 묶을 철사를 먼저 이렇게 접어서 요 구멍에 끼우고, 이걸 살짝 눌러줍니다. 여기를 눌러주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끝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일단 바닥에 한번 깔고 한번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무의 전면 방향을 보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눕힐 거냐, 안 그러면 이쪽을 눕힐 거냐, 이쪽을 눕힐 거냐,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해보고 제일 이쁜 부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정상적으로 바로 세워도 뭐 어느 방향이든 되는데, 자, 여기서 수영 공부를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수영은
원래는 이게 무늬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는데, 이 무늬목은 나중에 아직 영상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 무늬목이 들어가는데, 이 무늬목에 같은 경우에는 수영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나무 곡은 상관없어요. 나무 굵기도 상관없습니다. 밑에가 가늘고 위에가 커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무늬목 기준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무늬목의 규격이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가 가지고 요 수준부까지 그러니까 요 꼬불꼬불한 것까지 다 거리를 해서, 여기서 수준부까지 거리의 4분의 3 이하는 가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늬목의 기준입니다. 어디로 넘어가든 고기 많이 들어가든 직선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수심부까지 거리가 아니고 길이죠. 길이의 4분의 3 이하에는 가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가지가 한 개 있다. 그럼 무늬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무늬목을 만들 거냐 아닐까 기준은, 이 가지를 잘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전체 나무의 수형을 보고 결정을 하죠. 지금 내가 이 나무들은 싹 다 무늬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다 4분의 3 이하는 가지가 없는데, 이런 거 다 떼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무늬목은 하분에서 수심목까지의 길이의 4분의 3, 1m면은 70cm 이하는 65cm죠. 70cm 이하는 가지가, 밑으로는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0cm, 1m의 기준일 때 70cm 이상에부터 일지가 나와야 된다. 그게 무늬목 기준이고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필요한 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게 소나무 뿌리인데, 이게 이미 이제 화분에 사면 발육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뿌리 상태가 지금 좋은 겁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 구질구질하게 긴 거는 자르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요거를. 왜냐하면은 원리가, 잡목일 경우에는 여기 자르면 여기서 텔러스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바로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잡목일 경우에는 여기를 가위로 자르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 소나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를 구질구질, 소나무일 때만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기 싫어도 그냥 이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넣어주라고 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맞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좀 지저분해도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부드럽게만 해주면 그대로 오히려 활착이 더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짝대기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를 이렇게 누르면서 한번 때려줄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누르면서 때려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흙이 까랗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흔들게 되거든요, 나무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철사를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바짝 당깁니다. 당겨가지고 제껴주고, 이쪽 것도 이렇게 당겨서 철사가위가 이게 길면에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어차피 잘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철사를 감을 때는 요 나무가 고정이 되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 된 겁니다. 요거는 잎을 위에까지 다 안 뽑는 이유가 잎이 몇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뽑으면 이제 세력이 빨리 안 달력이 빨리 안 붙으니까 요 정도 주고 이렇게 조금 많이 튀어나온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모든 나무는 이렇게 보고 이제 조금 깔끔해야 되겠죠. 지저분하게 이제 터벅머리처럼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조금 튀어나오는 건 가지 잎을 좀 잘라주고요.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 소립마사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한번 살짝 펴서 이렇게 되죠. 원래 이거를 이제 납작한 분에 심어야 되는데 이 스타일이 원래 분재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 화분이 지금 이 나무에 조금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심었는데 이런 경우는 완성목이 아니고 배양목이거든요. 이게 심어놓는 이유는 뿌리 발육을 더 많이 시키고 이 화분 안에 뿌리가 다 차게 되면은 요 잎이 이제 요 위에가 밥이 찬다 그러죠. 요렇게 밥이 차게 돼서 요 잎부분이 이쁘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여기에 맞는 플라스틱 분이나 안 그러면 이제 사기분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분에다 옮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완성목이 되고 지금은 아직 배양 중이에요. 배양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 개를 해봤습니다.